최근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항 지진 특별법이 지난 4월에 시행되면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 지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조금 전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한 15,000건 정도 피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련 정빙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신청을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지진이 일어난 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현재까지 견디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제 특별법을 작년 연말에 제정을 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위적인 지진,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 또 피해 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최근 이 특별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예, 이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이것이 여러 가지 급하게 이렇게 또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의견이 달라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피해 구제를 실질적인 그게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80%까지만 피해 구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우리 도와 우리 포항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총리실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우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출해서 이 피해를 받고 난 다음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바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재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충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린 그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주요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에 또 배경을 쭉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20%를 보전해야 되니까 그 보전하기 위한 근거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멸 시한을 5년으로 늘려서 우리 피해 주민들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특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정부가 이제 이 피해를 100% 보전하느냐, 뭐 몇 프로 보전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70%까지만 보전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공고를 했거든요. 고시를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 100% 보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80%까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0%까지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주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보다 보상 절차를 어떻게 이후에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신청은 우선 우리 이 시청을 비롯해서 우리 시내에
각 읍면동 또 거점 접수처 이렇게 해서 34곳을 신청 접수처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피해 주민들께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붙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34개 접수처, 특히 거점 접수처에 와서 상의를 하면은 거기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충분히 시민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좋고 또 일부 민간에서 이 접수를 받고 이런 부분은 또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구제 부분에 이 제대로 보장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신청이 되면은 총리실 구제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전달이 되고요. 거기에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그 액수에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지진 발생한 지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포항 경제가 참 침체가 많이 돼 있었는데 피해 보상과 함께 이제는 지역 경제 좀 살려야 된다, 공동체 좀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요구들 많거든요.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 포항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동해안 대교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경제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습니다. 또 공동체도 훼손당한 부분이 많고요. 특히 이제 자연 지진, 앞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든지 관광객이 감소된다든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겪었는데 이후에 정부의 정밀조사단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조사한 결과로 그것이 자연이 일어난 지진이 아니고 정부가 지열발전이라는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위적인 지진,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도 구제하고 침체된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 18개 주요 과제로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 또 공정체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그 사업으로 우리 포항에 동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고속도로 중에서 영일만 구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단절된 구간을 빨리 이어서 동해안대교를 완성을 해서 그 다리를 짓는 과정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살리고 또 아울러서 그것이 제대로 돼야 2023년도에 포항 영덕간 고속도가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우리 포항의 교통량이 제대로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블루밸리 산단이라든지 영일만 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활성화가 돼서 지역 경제가 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 부산에서 울산, 포항, 영덕 또 강원도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북으로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 또 특히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7축 그 국가 고속도로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한 추진을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뭐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에라도 후내년 예산 반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